9. 라며 마법에 의한 공격. 승려는 내 공격에 대비하여 마법의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 파티치고는 벨러슨가 좋은 구성이겠지. 그들에게 있어서서 유감이게도 그 모든 공격이 나에게 먹히지 않았을 뿐이지만 힐끔 하고 그들을 본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모양이다. 지금이라면 위압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오? 웅. 나는 포효를 하면서 위압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이건 실패하였다. 구경하고 있던 자들까지 기절하거나 이것저것 지르거나 요약하자면 대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차! 어쩌지? 나는 머리를 감싸 안고 싶은 느낌이 되었다. 5인조? 위압을 지근거리에서 먹었던 그들. 그야, 뭐. 여러분의 상상대로이겠죠. 나의 마력감지에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드워프 경비병의 모습이 감지되었다. 한마디. 여러 가지 지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걸 뒤처리하는 건 싫겠구나 하고 남일처럼 현실 도피를 개시하였다. 15화 경비대와의 거래 정말로 죄승했습니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숙이는 느낌이었다. 우리들은 경비대의 대기소에 연행되었다. 그 후, 그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고 무죄방면 하고 그 장소에서 해방될 일을 역시 없었다. 우리들은 달려온 드워프의 경비대에 둘러싸여졌다. 그렇다곤 하나 상대의 5명은 절찬 기정 중이고 나 혼자서만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 된다. 그렇다. 몰래 슬라임으로 돌아와 도망가자. 번뜩였다. 나는 듯이 슬라임으로 돌아와 탈출을 실험하였지만 파 하고 몸을 잡힌다. 그리고 덮쳐오는 부유감. 가볍게 체포되어 버렸다. 도망가게 두지 않을 거야? 같은 얼굴로 군인이 웃음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이마에 튀어나온 핏줄이 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하고 고부타를 흉내내어 말해보았지만 그렇지. 그래도 이야기는 대기소에서 들을 테니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좋은 웃음으로 타일러졌다. 이젠 포기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 문득 고부타는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여 바라보자. 아직까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다. 저 바보. 뭘 생각하는 거냐? 아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지. 그치만 바보니까. 기가 막히면서 고부타를 불렀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경비대의 대기소까지 연행된 것이다. 이번에 3개의 사건. 하나, 잡혔다. 둘, 늑대로 변신했다. 셋, 아주 조금 큰 소리로 울었다. 어때요? 나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여 힐끔 하고 군인을 바라보자. 여전히 좋은 웃는 얼굴. 수염덥수룩한 사람의 좋은 호쾌한 얼굴에 잘 어울리신다. 유감이구나. 그 이마에 핏줄만 안 섰더라면 말이야. 어째서 함께 끌려가는 겁니까? 바보. 뭘 말하는 거냐, 너? 네가 잡혀서
우리들이 혼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저질러 버렸군요, 오모. 이번엔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후. 어떻게든 얼버무린 모양이다. 이거야말로 필살남탓이다. 긴 세월 사회 경험을 거쳐 처음으로 몸에 익힐 수 있게 되는 고도의 기술이다. 포인트는 상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꽤나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세계의 사건은 대강저러하다. 보고 있던 자들에게 들어보아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 모양. 우리들을 향한 태도가 약간 누그러진 느낌이다. 그래서 그 늑대 마물은 뭐냐? 눈앞에 취조 담당인 군인이 물어왔다. 뭐냐? 나는 무슨 임이지? 종족의 이름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늑대의 종족의 이름을 말이지요. 아니야. 이름이라든지 그런 건 됐다. 어째서 저런 마물이 그곳에 출연했지? 애시당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 거지? 아는 걸 전부 말해라. 내가 변신했다고 말했지만 믿지 않은 걸까? 히어로는 변신 가능한 것을 숨기지만 나는 히어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픈하게 술술 말한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말야. 슬라임이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게다가 변신은 아니잖아. 아니, 그럼 해볼까요? 뭐 됐어. 만약에 내가 변신한 모습이었다고 해서 어째서 변신 가능하지? 슬라임이잖아. 그리 말하면 어떻게 답하면 되지? 유니크 스킬입니다. 하고 바보처럼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NG다. 그런 걸 하면 고부타와 같은 레벨이 돼버린다. 생각해라. 나이스한 변명을 지금 당장 생각해내라. 실은 말이지요. 저 마법사에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마 제 재능에 질투한 것이겠죠. 저는 환각 마법사였던 겁니다. 마법사에게 저주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 환각 마법을 몇 갠가 배워서 공부 중인 몸이었습니다만 사악한 마법사에게 슬라임의 신체로 변화시켜져서 지금은 그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서 여행하고 있다.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사악한 마법사와 만난 거지? 죽이지 않고 저주를 건 이유는? 솔직히 믿어주면 좋을 것을. 끈질기게 의심하는구만. 당연하지만. 여기서 가볍게 믿어준다면 너희는 고블린 이하냐? 라고 생각했겠지. 그로부터 2시간 정도. 나와 군인 씨의 공방이 계속되어졌다. 둘의 뜨거운 의론 끝에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한 명의 미소녀가 나쁜 마법사에게 슬라임이 돼버리는 저주를 받은 이야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 씨의 지적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사이에 이상한 내내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나는 여자아이의 변신계 환각 마법의 천재소녀. 그녀가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 그것을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어째서 이렇게 됐지? 내가 이상한 것을 말하면 군인 씨가 질문이라는 이름의 수정을 해온다.
과연 하고 이야기를 고쳐가는 중에 만들어졌지만 나와 군인씨 완성해냈다. 나는 느낌으로 뜨거운 시선을 교환하였다. 무엇보다 나에게 눈은 없지만 말은 없어도 마음은 통하였다. 좋아. 조서. 내용은 엉터리지만 가 완성했다. 협력에 감사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신병은 큰일입니다. 광산에서 아머사우루스가 나타나버렸다. 광석을 채집하고 있던 광부가 몇 명 다쳐버린 모양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아머사우루스는 토벌했는가? 그쪽은 괜찮아. 지금 토벌대가 향했어. 하지만 상처가 너무 심한 녀석이 있어. 전쟁의 준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 관계가 전부 팔려버려서 성의 비축도 없는 것 같아서 회복술사는? 그게 마광석 채집하러 안까지 갔잖아. 그걸 따라가 버려서 병어라가 남아있지 말라고. 뭐라고? 큰일이 돼버린 모습. 나는 공기다. 성에 비축이 있다면 꺼내줘라. 하고 생각하였지만 회복약인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이, 아저씨, 건네주기로 하였다. 가능하면 이미지를 좋게 해서 무죄방면. 적인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거나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인명구조는 당연하니까. 말하면서 자신이 의심스러워진다. 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한다.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뭐냐? 지금 바쁘다고. 취조는 끝났지만 아직 해방은 안 돼. 한동안 이 방에서 대기해라. 아뇨. 그게 아니라. 입니다만. 품에서 꺼낸 회복약. 보기에는 하고 뱉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냐 이건? 회복약이에요? 먹어도 오케이. 뿌려도 오케이. 우수한 물건입니다. 어째서 슬라임인 내가 회복약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어이어이. 아까 그 설정 어디다 버렸냐? 완전히 슬라임 취급이잖아. 역시 이 녀석도 분위기를 타서 이야기를 만든 것뿐이었나? 뭐 됐어? 뭐 그런 건 어찌됐든 좋잖아요. 사용해보세요. 몇 개 필요하나요? 부상자는 6명인데 괜찮은 거냐? 알려주러 온 젊은 군인이 의심스러운 듯이 바라본다. 마무리 약을 건네온다. 내가 군인이라면 절대 안 받는다. 7.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간다. 그래도 대장, 이 녀석 마무리라고요? 시꺼. 간다. 빨리 안내해라. 그렇게 말하곤 내가 꺼낸 6개의 회복약을 잡아채고선 대장이라 불린 수염난 얼굴의 군인은 달려갔다. 이야기는 적당히 맞춰준 것뿐이지만 나를 신용해준 듯하다. 보는 대로 사람이 좋은 녀석인 모양이다. 대장이었다는 것은 놀라웠지만 끝났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으로 내 이야기에 수긍할 뿐이었던 고부타가 물어왔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상태를 봐야겠지. 알겠습니다. 엉하는 우리들. 대기소 안에서 때때로 들락이는 군인들이 우리들을 의심스러운 듯 보고 고개를 갸우셨지만 기다리길 1시간. 심심풀이로 실을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자 대장 일행이 돌아오는 발소리를 감지하였다. 실을 집어넣고 방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다. 고부타는 자고 있다. 이 녀석 의외로 거물일지도 몰라.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대장에 이어서 광부들까지 들어왔다. 당신이 약을 줬다면서. 고마워. 솔직히 팔이 다 잘려나가서 살 수 없다 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고마워. 감사의 말을 늘어놓는 광부들. 마지막 녀석, 뭔가 말하라고. 감사의 마음은 전해져 왔다. 그로부터 한바탕 감사를 늘어놓고 광부들은 돌아갔다. 이러저러해서 태양은 저물고 바깥은 어두워졌다. 그 뒤로 대장과 한동안 이야기하였다. 이번엔 진지한 이야기이다. 5인조는 이 나라의 자유조합 소속의 모험자들이었다. 재능은 있지만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 유명한 듯하다. 톡 까놓고 좋은 약이 되었겠지. 하고 웃었다. 우리들이 실제로는 뭘 하였는지는 확인하였지만 주위의 피해자의 감정을 일 고려하여 구속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피해 신고도 없다. 더럽혀버린 속옷을 변상해라. 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겠지. 우리들의 사정도 이야기하였다. 고블린의 마을에 부응해 의류나 무기의 조달. 가능하면 지도 가능한 자의 파견 일회 등등. 대장은 열심히 들어주었다. 사정을 알았다. 다른 군인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었다. 군인들은 고부타 녀석에게도 말을 걸어 고부타는 눈이 돌아가면서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밤은 깊어져 간다. 다음 날. 아직까지 대기소에서 체제 중이다. 고부타는 수면실을 빌려서 지금은 없다. 아직 자고 있겠지. 나에게 수면은 필요 없으므로 아침부터 뒤뜰에서 행해지는 단련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도 나기보다 통나무에 가까운가를 휘두르는 속도, 모의전으로 가볍게 대련하는 모습, 그 외에 달리는 상황. 모두 태평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 상황을 뇌내에 시뮬레이트하여 각종 포식한 마물과 싸우게 해보았다. 심심함으로 게임 감각이다. 하지만 대연자를 이런 일에 써도 좋은 것인가? 돼지목의 진주 같은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문제없다. 결과 마물들의 압승. 조건을 나쁘게 하더라도 박쥐와 도마뱀에게 이기는 자가 몇 명 있는 정도. 1 vs 1로는 마물로 천칭이 기우는 것이다. 단 5, 6인이 파티가 되는 듯하여 집단이라면 거미에게 이기는 조합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20명 전원이 덤빈다 하더라도 지네에겐 이기지 못하겠지. 이 군인 씨들이 이 나라의 최고 전력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정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와중에 고부타도 일어났다. 군인도 출근해온 모양이다. 석방이다. 구속해서 미안했다. 사람들 눈도 있어서 하루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미안하다.
아니, 여관값을 아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다행이다. 사과차,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소개해주마. 그건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전조는 좋다. 입국심사도 어찌어찌하여 우선시해주는 모양이고 여관값도 벌었다. 대장장이를 찾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였지만 대장씨의 소개라면 틀림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 천국이다. 그 대신에 좋은 이야기엔 뒤가 있는 건가? 뒤를 좋아하는 건 비디오뿐이지만 회복약에 재고가 있다면 줬으면 한다. 과연 아무래도 재고가 적다는 것 어제도 말했지. 재고는 산처럼 있으니까 파는 건 별로 상관없지만 시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뭐 됐다. 어차피 스스로 만들어서 제작비 무료인 소모품이다. 갖고 싶다면 몇 갠가 주자. 좋아요. 그렇다 해도 이쪽도 필요하므로 개수에 따라 다른데요? 남아있는 걸 안 것만으로 좋은 거다. 한 개밖에 없다면 한 개도 좋다. 이상한 걸 말했지? 예비 회복약을 두고 싶은 건가? 한 개밖에 없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때에 곤란할 테고.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겠지. 그럼 5개 정도로 좋을까요? 5개. 고맙다. 그리고 아마 물에 타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의 베인 상처라면 10분의 1 정도로. 내가 설명하자. 그렇고 말고. 라는 얼굴로 긍정하고 있다. 납득한 모양이어서 5개 주자. 작은 주머니를 줬다. 안을 확인하자. 금색 화폐가 들어있었다.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것은 이걸로 전부다. 한 개에 금화 5장으로 사게 해다오. 회복약 5개로 금화 25장이 된 모양이다. 이참에 손해를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화폐의 가치를 알아보자. 죄송합니다. 적었던가.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만 아뇨. 금액은 그걸로 됩니다만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되는 거냐? 그럼 알려줬으면 한다는 것은. 이 반응. 이건 사기 먹었나? 좀 더 불렀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뭐 됐어? 이 대장씨도 좋은 사람 같고 많이 속은 것은 아니겠지. 금색은 그렇겠지만 돈의 가치나 물가 같은 것도 완전히 몰라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알려주세요. 뭐니 해도 저 슬라임이니까요. 스스로 어제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슬라임 발언. 하지만 피차 일반. 어차피 믿지 않는 것이다. 문제없어. 이렇게 하여 출발 전의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자출발 했을 때에는 점심 식사 후였다. 맛은 몰랐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묘한 슬라임과 만났다.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마물이 출현하였다. 하고 통보를 듣고 출동하자. 멀리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검고 강한 마물. 아오? 웅. 하고 그 마물이 포효하였다. 그것만으로 다리가 묶여서 도망치고 싶어.
같은 기분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 우리들은 이 나라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대인 것이다. 이기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군이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겁먹고 현장에 도착하였지만 펑 하고 검은 안개가 발생하여 그것이 사라지자 강대한 마물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뿅 하고 도망가려는 슬라임. 주저하지 않고 슬라임을 포획한다. 저항의 의사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슬라임과 대화하였다. 사람의 말을 아는 이상한 마물. 아무리 봐도 만든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신상의 대화를 하여 얼버무리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없다. 그 뒤에 부하의 보고로 그 마물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다. 아머사우로스에 의한 부상자의 보고가 닿은 것이다. 아머사우로스는 랭크비의 마물이며 나름대로의 위협이 있다. 하지만 토벌대는 역전의 용사. 문제없겠지. 문제는 부상자 쪽이다. 중상이 아니라면 문제없다. 하지만 랭크비의 마물의 습격이라면 사지가 결손되는 상처로 끝나더라도 행운이라고 말해진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이다. 지금은 각국이 동쪽의 제국의 동향에 대비하여 약이나 물자의 비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에 시장에서 급속도로 회복약 등의 소모품의 재고가 없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군에 소속해 있는 치료술사는 마광석의 채집에 따라가서 현재 부재라는 것. 최악의 상황이다. 궁정의 왕전속 치료사는 있겠지만 서민의 치료에 나와줄 리가 없다. 그들은 국왕 존망을 위한 비장의 패니까. 최악의 상황이 생각되는 그때 어이, 아저씨,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냐? 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자 회복약을 건네왔다. 속이려는 것인가? 하지만 이 녀석은 의외로 좋은 녀석이었다. 방금까지의 대화로 나는 이 녀석을 믿을 마음이 생겼다. 혹시나 한다면 나는 이 녀석을 죽인다. 그렇게 정하여 내 독단으로 신용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였다. 심한 상황이다. 6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다. 피의 냄새도 짙다. 그 중에 3명의 남자가 심하다. 손이 잘려나가기 직전인 자. 내장이 튀어나온 자. 등이 크게 베어진 자. 저거라면 살 수 없겠지. 마셔도 오케이. 뿌려도 오케이. 그 슬라임의 태평한 목소리가 생각났다. 저 상처라면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적어도 고통이라도 사라진다면? 그리 바라며 받은 회복약을 상처 부위에 뿌렸다. 그때다. 본 적도 없는 신기한 회복약. 환부에 닿자 자연스럽게 튀어서 상처로 쏟아진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상위 회복사. 그렇다. 왕전 속 치료술사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마법. 점점 상처가 나아갔던 것이다. 그 광경은 나뿐 아니라 대원들 모두가 확인하였다. 상처의 상태가 가벼웠던 3명도 그 약을 마셔 한순간에 회복한 것이다. 게다가 지병인 허리 디스크나 직업병인 손의 저림도 한 번에.
뭐인 거지? 이건 회복약인가? 이런 거, 전설의 재생약, 소생, 엘릭서, 클래스지 않은가? 목숨을 건진 세 명이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여 슬라임 곁으로 데려가 주었다. 그 대응을 보았지만 굉장한 약을 건네주었다는 자각은 없는 모양이다. 이거라면 몇 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 개라도 손에 넣는다면 제조법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6개나 사용해버린 것에 후회가 생긴다. 상처가 가벼웠던 3명에겐 역계하여 사용하여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았으니까. 어쨌건 내일이다. 잘 교섭하여 어떻게든 손에 넣자. 나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받을 수 있을지 그 밤은 그 일로 머리가 가득해서 다음날 아침엔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16화 드워프 대장장이 어째서 이렇게 바쁜 거냐. 드워프 남자 카이지는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동쪽 제국이 움직일지도. 라고? 그럼 바보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보냐. 그것이 그의 본심이다. 애시당초 이 300년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된 것이다. 제국은 풍요로운 나라이며 어째서 일부러 침략을 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에겐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 무기의 제작을 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대박을 터뜨릴 찬스인 거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일이 늘어나는 거냐고. 그런 것이 숨길 수 없는 심경인 것이다. 게다가 그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그 빌어먹을 대신 자식. 속으로 대신을 패면서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한숨을 쉬면서 생각한다. 기한은 앞으로 얼마 없다. 거정하면 신용 문제가 된다. 불가능했습니다. 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지금은 지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결과대로는 손쓸도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나름의 유명한 무구제각 장인인 그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렇다. 재료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연락이 닿았다. 미안. 어제 연락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렇게 말하며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3명은 드워프 족의 형제이며 채굴업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장남인 가름, 솜씨 좋은 방어구 장인이다. 차남인 돌드. 세공의 솜씨는 드워프 제일이라고 유명한 남자다. 삼남인 밀드. 과묵한 남자지만 솜씨 좋게 뭐든 해낸다. 건축이나 예술에 있어서도 정통하고 있다. 인류의 천재이다. 본래라면 한 명 한 명이 자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의 일제이지만 애석하게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서툰 것이다. 자신이 특기로 삼는 분야의 재능 이외의 재능에 불우했던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인가? 사전 교섭이나 장사할 성격도 안 된다. 마음대로 주변에 이용당한다. 그리고 신뢰하고 있던 자에게 맡겼던 가게를 빼앗겨 형제 제자에게 재능을 질투받아 함정에 빠지고 왕이 내린 사관을 차버려 나라에게 미움받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져 소꿉친구인 3명의 의형제였던 카이진에게 하고 부탁하러 온 것이다. 좀 더 빨리 기대라고. 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와서이다. 3명을 자신의 가게로 숨겨둬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3명에게 맡길 일은 없다. 카이진의 가게는 무구 상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무구이회는 사들여오는 것이다. 스스로 무구는 만들고 있으므로 그 도움을 받기로 하였지만 이곳에서 방어구나 세공품을 제작 가능하다고 납품받지 않게 된다면 쓸데없는 트러블의 근원이 될 위험이 있었다. 3명의 처우가 진정될 때까지는 현재 상황대로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 그곳에서 이 3명에서 인부를 부리게 하여 광석이나 소재의 수집을 지휘시킨 것이다. 3명에게서 사정을 듣자 하니 아무래도 마물이 출현한 듯하다. 카이지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이곳은 3명의 무사를 축하해야 한다. 다행히도 상처 없이 끝났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여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잘 도망쳐줬구나. 상처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였다. 그렇다. 몸이 무사하다면 아직 광석을 채취하러 가면 된다. 친구의 무사 쪽이 몇 배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여. 그러자 거북한 듯 3명은 얼굴을 맞대었다. 그리고 완전 도망칠 수 없었다고. 실은 지금도 어제 있었던 일이 믿을 수 없는 정도이다. 그로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기한 슬라임에게서 받은 약으로 목숨을 건졌다. 나는 이야기를 보통이라면 믿을 수 없어. 하고 웃겠지만 이 녀석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재주 좋은 녀석들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것인가? 하지만 어제 마물이 나온 곳에서 덮쳐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인부를 고용하는 것은 무리겠지. 어제까지 고용하였던 인부는 어제 내로 그만두고 도망가 버렸다. 자신들도 꽤나 상처를 입은 모양이라 불만도 말할 수 없다. 본래라면 이런 때일수록 자유조합에 의뢰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무리겠지. 채집 의뢰는 옛날에 내었지만 답이 없다. 다른 공장에서도 의뢰를 내었기에 물건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었다. 호위의 의뢰를 내면 비싸지고 그들은 의뢰분밖에 일하지 않는다. 호위라면 회위밖에 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냉크비를 쓰러뜨릴 수 있는 모험자면 안 된다. 채산. 이 맞지 않을 뿐더러 파산해버린다. 7. 어째서 광산 얕은 지역에서 그런 강력한 마물이 나오는 거야. 카이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한은 앞으로 얼마 없다.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도 채집을 하러 가야 하는 걸까? 좋은 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시간만이 흘러간다는데도 넷이서 얼굴을 맞대고 생각을 한다. 이상한 집단이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어이. 형,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대장씨, 카이두씨가 가게에 들어간다. 대화를 하는 사이에 막역하여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소개를 할 가게라는 것이 카이두의 피가 이어진 형이 경영하는 가게라고 알려주었다. 조그마한 그야말로 고집불통 아저씨가 경영할 것 같은 가게이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카이두 씨의 뒤를 따라서 가게에 들어간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개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향해진다. 어제의 3인조가 놀라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쪽을 바라봤다. 아무래도 건강한 듯하다.
어째서인지 좋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야말로 예상대로 건설 현장의 반장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험해 보이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 가게의 주인이다. 솔직히 카이두 씨와는 닮지 않았다. 뭐냐? 너희들 아는 사이냐? 카이진 씨. 이 슬라임이에요. 어제 우리들을 구해준. 맞아. 대장 씨, 댁의 동생이었군요. 오, 방금 말했던 슬라임인가? 어제 이 녀석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했었지. 감사하마. 아니. 그 정도는 맞지만서도 아닌 것 같은. 하타타타타타타타. 분위기를 태워주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나를 향해 칭찬하는 말은 금물이다. 한동안 내려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째서 오늘은 이곳으로? 약간 떨어져가며 아저씨가 물어왔다. 우리들은 가게의 안쪽 자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카이두 씨가 짧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나도 조금 살을 붙여서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져 간다. 그런데 삼남 밀드라는 드워프, 뭔가 말해라 좀. 그보다 어째서 저걸로 대화가 통하는 거지? 신기하다. 이야긴 알겠다. 하지만 미안하다. 힘이 돼주지 못할 것 같다. 실은 이쪽도 나라에서 한 의뢰를 받아서 말이지 비밀이라고. 라고 말하면서 군데군데 흐리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어느 곳의 바보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나는 공포감으로 성질 급한 나라들이 무구의 주문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제의 약이나 물자의 재고가 떨어진 이야기에 통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말이다. 강제, 창 200자루는 철여로 준비했는데 중요한 검 20자루가 아직 한 자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재료가 없어서 말이지 아저씨. 고개를 숙이면서도 푸념을 늘어놓는다. 물이라고 말해서 거절하면 되지 않아? 카이두 씨가 당연한 이야기를 물었다. 멍청한 자식. 나도 물이다. 라고 최초에 말했다고. 그랬더니 빌어먹을 대신 베스터 자식이. 왕국에서도 유명한 카이진이나 되는 자가 이 정도의 일도 못하는가? 라고 짓거렸다고. 게다가 국왕의 앞에서. 말이다. 용서할 수 있냐? 그 빌어먹을 자식이 격노하면서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삼남 밀드가 과거 베스터 대신에 집을 지어주었으면 한다고 의뢰를 받아 거절했었다고 한다. 그 원한으로 괴롭힘이 이어져서 밀드 씨는 나라에게 쫓기는 것이라고. 그것을 주운 것이 카이진 쓴 듯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미워할 대상이 잘못된 듯 한 괴롭힘이겠지. 그래서 아마도이지만 재료를 다 사들여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나에겐 그리 생각된다. 그 재료가 없어서 만들 수 없다니 창과 재료가 다른 건가? 내 질문에 마광석이라고 하는 특수한 광석이 필요하지. 창은 단순한 강철의 창이었었지만 던지듯이 답이 돌아온다. 명인도 소재가 없다면 평범한 사람. 상당히 분하겠지. 대신에게 있어서도 자신에게 울며 매달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말이지. 한자로 완성시키는데 하루 걸린다. 컨베이어식으로 효율화시켜도 20자로 단련하는데
2주일은 걸린다고 기한은? 하고 물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묻지 않아도 그 표정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기한은 요번 주까지. 다음 주 첫날에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라의 청부, 각 장인에게 할당되어 행해진 일이다. 불가능하다면 장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요컨대 앞으로 5일밖에 없는 듯하다. 그보다 오늘은 이미 무리니까 실질적으로 4일.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 왔다고? 나 관계없는데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거지? 조금 의미 모르겠는데요. 그보다 마광석이라면 나 가지고 있잖아. 뭐 관계없는데. 뭘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원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남자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봐줘도 기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 뭔가 가능하지 않아? 같은 시선인 것이 아프다. 이 녀석들 슬라임을 뭐라 생각하는 거냐? 알 수 없지. 다. 여긴 초절정으로 은혜를 팔아둘까? 그리고 고블린 마을의 부흥을 돕게 할까? 후투타. 하타타. 아타타타. 어이어이. 애송이 같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저씨. 이거 쓸 수 있나? 쿵. 하고 눈앞의 제작대 위에 광석의 추출 소재를 놓는다. 그리고 나는 소파에 뒤로 젖어 앉았다. 같은 느낌이었다. 어이. 이거 마광석 아냐. 게다가 순도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실제로는 그건 마광석이 아니거든. 이미 가공한 마광괴. 거든요. 어이어이. 아저씨, 당신의 눈은 뚫린 구멍이냐? 이걸로 감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솜씨라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겠지. 적당히 소재만 팔아두겠지만 관계는 거기까지다. 뭐라? 설마.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괴 전부가 마강이라고. 마저씨, 역시 간파하였군. 하지만 그 놀라움에 나도 깜짝이다. 이건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돈은 말하는 대로 주마. 후후. 낚였다. 자, 어떻게 할까나? 뭘 원하는 거지? 가능한 거라면 뭐라도 하겠다고? 그 말을 듣고 싶었다. 우리들의 사정은 들었지? 누군가 아저씨의 지인 중에 기술 지도를 하러 와줄 수 있는지 찾아주었으면 해. 뭐라고? 그런 걸로 괜찮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의식주 중 의와 거주라고. 뭐 그럭소가 앞으로의 의류 조달의 연줄이나 무구 같은 것도 부탁하고 싶어. 그런 걸로 괜찮다면 값싼 거래다. 이리하여 나는 아저씨 카이진에게 마강괴를 건네주어 약속을 잡았다. 상세한 내용은 작업 종료 후에 행할 예정이다. 저 반응으로 보아 아마도 좀 더 값을 올려도 붙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 뭐니 해도 항상 그걸로 실패했으니까. 나도 학습한 것이다. 그날 모두 저녁밥을 먹으면서 카이두 씨는 돌아갔다. 그 아저씨도 경비대의 대장 주제에
점심부터 땡땡이라니 잘하는 짓이다. 내 안내를 위해서지. 나에게 불만은 없다. 그리고 두어프 삼형제는 나에게 굉장히 감사하였다. 아저씨, 카이즌이 나라에게 미움받는 것이 자신들 때문이라고 굉장히 미안하였다고 한다. 못하면 너희들, 우리들과 함께 오지 않을래? 하고 묻자 얼이 빠졌다. 그런 뒤에 세 명이서 상담을 시작하였다.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 슬슬 말을 꺼낼까? 마저씨, 남은 4일. 오늘을 넣어도 4.5일로 만들 수는 있어?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 기압으로 어떻게든 한다는 것인가?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무리인 것은 무리인 것이다. 가능할 때는 가능한 요소가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는 수 없지? 도와준다면 마지막까지. 알겠어. 나에게 계획이 있어. 우선은 내일 진정하고 최고의 한 자루를 만들어줘. 뭐라고? 너 아마추어잖아. 뭐가 가능하다는 거지? 비밀이다. 믿어라. 믿을 수 없다면 멋대로 해. 하지만 의뢰는 실패하겠지만 믿어도 괜찮은 거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너에게는 마강의 대금은 지불하지 않아. 나도 불가능할 테니까 지불할 수 없게 되겠지만. 하지만 약속을 지켜준다면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마. 최고의 장인을 준비해주지. 약속은 성립되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다. 17화 약속의 행방날이 밝아 다음날 아침. 우리들은 작업실에 모였다. 어제는 제자용의 빈 방을 빌려서 묵은 것이다. 우리들이 방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이미 4명이 모여서 마강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숨을 쉬면서 몇 번이고 돌려가며 확인한다. 내가 꺼낸 괴는 사람의 주먹 정도의 사이즈이다. 과장된 반응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렇게 희소한 것일까?